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힘 F를 통해서 물체와 외부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과 에너지는 비슷한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을 줘서 물체와 외부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는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알짜 힘의 크기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일을 한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풀이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W는 2분의 1 mv2 제곱, 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값인 2분의 1 mv1 제곱을 뺀 값이 되겠고, 그것은 바로 EK2에서 EK1을 뺀 바로 델타 EK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물체에 줘서 에너지를 줘서 물체에 대해 한 일이 크기가 되겠죠.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할 때 물체의 속력만 변한다면 알짜 힘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게 되겠죠. 이 관계식을 우리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때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볼게요. 이때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당연히 물체의 속력도 줄어들겠죠.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지면에서 h 높이에 있는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다혜라는 학생이 높이가 h인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공의 높이가 지금 h인데요, 그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공에 대해 한 일이,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여기 나와 있듯이요, mgh로 정의가 될 겁니다.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겠죠. 공이 자유낙하할 때 처음 속도는 제로니까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요, 중력에 갖고 있는 중력이 한 일 mgh는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제로의 제곱을 빼준 값이 될 겁니다. 여기 제로가 뭐냐면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v 제로 값이 이제 0으로 놓고서 이제 0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곱하기 제로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속도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즉 다혜가 공을 떨어뜨리면은요,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바로 루트 2gh가 된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혜는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4.9m인 곳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체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걸 묻는 문제고요. 단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원래 중위도 지역에서 중력 가속도 값은 9.8m/s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의를 위해서 문제를 제출할 때 이제 10m/s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중위도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은 9.8m/s 제곱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혜가 물체를 가만히 놓을 당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이 하게 될 일이 크기가 되겠죠. 그 위치 에너지 값은 mgh가 되겠죠. 이것은 중력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이 될 겁니다. 물체가 h만큼 움직이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겠죠. 왜냐하면 중력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만큼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값이 모두 운동 에너지 값으로 변할 거니까요. 그러면 mgh, 즉 중력이 하게 된 일의 크기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2분의 1 mv제곱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2분의 1 mv0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차이 값이 줄어든 위치 에너지 값이 되겠죠. 여기서 V는 물체의 나중 속도고 V0는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순간의 처음 속도니까요. 그럼 V0 값은 0이 되겠죠. 그럼 V0를 0으로 놓고서 식을 정리하면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 값은 루트 2gh가 되겠죠. 그럼 G 중력 가속도에다가 9.8을 대입하고 높이 h에 4.9m를 대입해서 풀면은 곱하기 4.9가 돼서 그것은 9.8m/s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중력 가속도 값을 굳이 10이 아니라 9.8로 놨냐 하면은 이거 루트 벗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값을 이렇게 놨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4.9 곱하기 4.9 루트를 벗기면은 2 곱하기 4.9만 남아서 계산하면은 9.8m/s가 됩니다.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5m/s로 움직이던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물체가 10m 이동했어요. 이때 물체에는 당기는 힘 이외에도 중력과 수직항력,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작용하면은 그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면이 마찰이 없는 지면을 놓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지면 표면 위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잖아요. 즉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새 힘의 합력을 구하고 합력이 한 일을 구해 보겠습니다. 힘의 합력은 30N에서 마찰력 10N을 뺀 20N이 바로 알자 힘이 한 일이 20N이 바로 알자 힘이겠고요. 이 알자 힘이 한 일의 크기는 W는 이제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래서 알자 힘의 크기 20N 곱하기 이동거리 10m 하면은 200J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계산할 때 중력과 수직항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가한 힘 30N과 마찰력 10N만 고려했잖아요. 그럼 수직항력과 중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체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힘이 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중력과 수직항력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힘이 한 일을 각각 구하고서 이 일을 모두 더해보면은요, 방금 말한 것처럼요, 수직항력과 중력은 이제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한 일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은 0이 되겠죠. 이제 수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W는 fs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세타 값이 90도니까 코사인 세타는 0이죠. 그럼 한 일의 양이 0이어서 이제 수직항력과 중력은 물체에 대해 한 일은 0이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직항력과 중력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물체에 대해 한 일의 크기는 없게 되겠죠. 그럼 마찰력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찰력은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의 한 일은 이제 먼저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마찰력의 크기가 10N. 또 물체는 10m 이동했으니까 마찰력의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10m 해서 마이너스 100J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이 한 일이 그 일의 크기를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요, 역시 똑같이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공식에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힘은 30N, 이동거리는 10m 하게 되면 300J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힘을 이제 중력이 한 일, 수직항력이 한 일, 마찰력이 한 일, 그 다음에 물체에 가한 힘 30N이 한 일을, 그것을 모두 더하면은요, 수직항력과 중력이 한 일은 0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마찰력이 한 일 마이너스 100J, 그 다음에 30N의 힘이 한 일 300J 더하면은 200J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새 힘의 합력을 구하고 합력의 한 일을 얼마인가 했을 때 그 값과 같죠. 똑같이 200J이 됐습니다. 이 물체가 10m 움직인 후에 속도가 얼마인지 보면은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제 질량이 2kg이고 물체가 5m/s로 이동했으니까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25J이 되겠고요. 이 물체에 대해서 알짜 힘 20N의 힘으로 200J의 일을 해 주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물체에 가한 힘 가해서 이 30N의 힘을 가해서 행한 일 200J과 물체가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 25J를 합한 225J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5J는 2분의 1 질량 2kg 곱하기 V제곱인데, 여기서 V제곱을 구하면은 V는 15m/s가 됩니다. 이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늘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용수철 저울이나 고무줄 같은 거는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다른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고무줄을 길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 하고, 이제 고무줄을 조금만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고무줄을 길게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이제 그 고무줄은 더 큰 힘을 냈잖아요. 그래서 길게 잡아당겼다 놓은 고무줄에 맞으면은 살짝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놓았을 때 거기보다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맞으면은요. 고리가 달린 용수철을요, 수직으로 놓고 여기 그림에서처럼요, 고리에 추를 매달면 용수철은 늘어나겠죠. 추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추를 여러 개 매달아 놓으면 용수철은 그만큼 더 늘어날 거고요. 그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상적인 용수철을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는 힘을 우리는 힘이 물체에 작용할 것이고, 힘의 크기 F는 kx로 나타납니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비례해서 이제 힘이 커지는 거죠.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길 때 활시위를 살짝 당기는 것보다 있는 힘껏 당길 때 화살에 더 멀리 나가고 화살 힘이 세겠죠. 또 새총을 가지고 놀 때 고무줄을 될 수 있으면 길게 잡아당겨서 이제 그 고무줄을 놓아야만, 살짝 잡아당겨서 이제 고무줄을 놓았을 때보다 그 새총의 고무줄에 이제 달려있던 물체가 더 멀리 이제 날아갈 거고, 그 물체에 더 큰 힘이 작용할 겁니다. 여기서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탄성을 가진 물체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힘 F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힘을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탄성력 F는 kx로 나타납니다. 즉 탄성력 F는 kx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k는 이제 용수철 상수고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요, 이 탄성력 F를 마이너스 kx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탄성력의 방향이 그 용수철이나 고무줄의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그림 보면은 활시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겼잖아요. 그러면 탄성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이제 화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즉 탄성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계속 활시를 당긴 방향과 이제 활시가 이제 일을 하는 방향, 즉 활시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로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F는 KX로 마이너스 부호 없이 그냥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즉 탄성력이 물체에 작용한 일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이 어떻게 수식으로 정의되는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면은 1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FS로 주어지죠. 만약에 그림에서 만약에 지연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를 떨어뜨렸는데요. 휴대폰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지연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하면은 중력이 휴대폰에 대해서 한 일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mgh가 될 겁니다. 그럼 용수철의 경우에도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내면요, 용수철이 한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fs고, 이것은 kx제곱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kx잖아요. 탄성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f 대신에 kx 넣으면은 kx제곱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산이 참 편리하고 이제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제 세상을 만든 조물주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쉽게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탄성력을 가진 물체가 하는 일은 kx 제곱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요, 2분의 1, 이 앞에 숫자가 붙어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즉 중력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높이 h에서 mgh로 딱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탄성력이 하는 일은요, 탄성력 곱하기 거리를 해서 k 곱하기 x제곱으로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kx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요, 왜 여기서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었느냐 하면은요, 탄성력은 중력처럼 언제나 일정한 힘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힘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힘이 한 일이라고 했죠. 여기 힘 가로축이 이동거리, 세로축이 힘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이제 즉 1이 될 겁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해서, 이 중력 크기가 일정해서 그래프는 x축의 수평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평인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탄성력은요, 길이에 따라서 비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F는 kx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탄성력이 하는 일은 길이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력은 mg로 딱 일정한 상수로 나타내는데, 탄성력은 kx, 즉 길이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탄성력은 방금 전에 kx로 정의된다고 했죠. 그래서 k는 용수철 상수고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경우는 mg 해서 딱 상수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탄성력은 길이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x 값이 커지면 탄성력이 커지고, x 값이 줄어들면 탄성력도 그만큼 더 줄어들고요. 탄성력이 하는 일은 또 길이에 따라 탄성력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탄성력이 하는 일 역시 길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과 거리과의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내면요, 여기 그래프로 나타나 있죠. 1차원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f equal kx를 함수인 y equal kx로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1차원 직선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용수철이 x2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력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는 밑변이 0에서부터 x2, 그 다음에 높이는 kx인 큰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용수철의 길이가 x2에서 x1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탄성력의 한 일은 용수철이 x2만큼 늘었을 때의 한 일에서 x1만큼 늘어났을 때의 한 일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용수철이 x2에서 x1으로 줄어드는 동안에 한 일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변이 x2이고 높이가 kx2인 삼각형 면적에서요, 밑변의 길이가 x1이고 높이가 kx1인 삼각형 면적을 빼주게 됩니다. 그럼 탄성력의 한 일의 크기는요, 2분의 1 kx2 제곱에서 2분의 1 kx1의 제곱을 빼준 값이 되겠죠. 이것을 탄성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용수철을 x만큼 느리지 않고 x만큼 줄였어도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x값이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x값이 되어도 제곱하면 그 값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의 위치가 양수, 이게 플러스 x1, x2만큼 이렇게 변했을 때나 마이너스 x1, x2로 이렇게 변했을 때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은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 보면 가끔씩 포텐이 터진다는 말이 나오죠. 그 포텐이 바로 이 포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포텐. 그것은 뭐 나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이제 통합과학 시간이나 또는 중학교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용수철의 위치에 따라서 탄성력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다르고요. 탄성력 용수철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죠. 높이에 따라서 중력이 하는 일의 크기가 또 다르죠. 높이에 따라서 mgh니까 h 값에 따라서 중력에 하는 일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이처럼요, 위치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치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저장된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 에너지니까 일종의 저장된 에너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민경이가 높이 h인 곳에서 질량의 m인 공을 이제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으면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 EP,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로 이게 주어질 겁니다. 민경이가 가만히 공을 놓아서 떨어뜨리면은 mgh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용수철이나 고무줄 등에 의한 탄성력은 F는 kx라고 했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또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앞에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은요,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만큼 높고 그 차이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쉽게 말해서 위치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로 드는 게 여기 바로 나와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제 지면에 왔을 때는 쌩쌩 달리고, 밑 지면에서 쌩쌩 달리던 그 롤러코스터는 그 운동 에너지만큼 이제 높이, 그 운동 에너지만큼 이제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해당하는 높이만큼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 마찰력은 0이다 라는 가정을 놓고서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의 이 레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지면에 와서는 그 속도의 롤러코스터의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스릴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 세계의 롤러코스터 해가지고 이제 뭐 공포의 롤러코스터 보면은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면에 와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은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요, 이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저장된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값이 mgh인데, 롤러코스터가 지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운동 에너지 크기 2분의 1 v제곱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 되겠죠. 높이가 h인 곳에서 민경이가 질량 m인 공을 가만히 놓으면은 물체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민경이가 공에 대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니까 공은 그냥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하겠죠. 이 공이 지면에서 높이가 h1, h2인 두 점 A와 B를 지나는데요. 이때 공의 속력이 각각 V1, V2라고 할게요. 그럼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높이는 낮아질 거고요. 공이 A에서 B까지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A와 B 높이 차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즉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A에서 B까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A와 B 높이 차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크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줄어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일을 한 것이 되겠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뭐라고 했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알짜 힘이 한 일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앞에서 했어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르면요,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것은요. 그러면 2분의 1 mv2 제곱, 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1의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요,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두 식을 이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 식 있죠? mgh1 mgh1 이 식과 여기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이 식을 서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 크기가 모두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 두 식을 결합하게 되면은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1 마이너스 mgh2라고 이제 쓰게 됐죠. 근데 앞에서는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으로 했는데 뒤 오른쪽 편 우변에서는 h1 마이너스 h2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높이 h1이 h2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mgh1 값이 mgh2 값보다 크겠죠. 그래서 좌변에서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했고, 우변에서는 mgh1 마이너스 mgh2 이렇게 아래 첨자를 위치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첨자 같은 것끼리 이제 모아놓으면은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h2가 되고요.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즉 전체적인 총량, 역학적 에너지 값은 물체가 이제 자유낙하하기 전에 있을 때나 높이 h 위치에 있을 때나 지면에 딱 닿았을 때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값은 다 같다라는 거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경이가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린 공이 높이 h1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요, 공이 높이 h2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고, 그 에너지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게 여기 밑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2분의 1 mv 라지 v 제곱은 mg 라지 h라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고요.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채연이가 한쪽을 고정한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평형점, 즉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용수철 그 위치에서 용수철을 A만큼 늘렸어요. 길이 A만큼. 그림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 A만큼 늘렸어요. 그럼 여기서 채연이가 용수철을 가만히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용수철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럼 물체와 용수철은 평형점을 향해서 이동하면서 진동을 하겠죠. 왜냐면 원래 위치에 왔다고 해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탄성에 의해서 다시 더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형점을 중심으로 조금 이게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용수철에 달린 물체 역시 같이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은요, 용수철의 상수를 K라고 하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봤을 때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이제 용수철 위치, 즉 물체의 위치가 X equal X1일 때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하고요. X2에 있을 때의 속력을 이제 V2라고 할게요. 그럼 X가 X1인 P점에서 X2인 Q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용수철 길이가 평형점에서 A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다시 P점에서 A만큼 떨어진 이제 P점에서 이제 다시 Q점으로 이동할 때마다 늘어난 용수철 길이가 늘어났던 이 용수철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드는 길이만큼, 즉 용수철의 줄어든 길이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이제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줄어든 만큼의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모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겁니다. 용수철이 물체에 대한 일 W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2의 제곱.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모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제 바뀐다, 이 소리가 되겠죠. 먼저 우변에 있는 2분의 1 kx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2의 제곱은요, 물체가 x1에서 x2로 이동하는 동안, 즉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x1 마이너스 x2만큼 줄어들 때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또 그만큼 줄어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좌변에 있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1의 제곱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2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의 값 2분의 1 mv 라지 v의 제곱은 2분의 1 ka의 제곱, 즉 전체적인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과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서로 같고 그 값은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채연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용수철의 평형점에서 A만큼 당겼다가 가만히 놓았을 때 임의 이치 x1, x2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고 그 값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A에 있을 때 그 물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크기하고요. 물체가 평형점에 있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이 물체가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요,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즉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힘을 모두 무시하고요, 물체의 중력만 작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1 에너지 정리를 이걸 이용해 보면은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R자 힘이 한 일이 되겠고요. 이 R자 힘이 한 일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살펴봤죠. 어떤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지면으로 자유낙하하면 그 물체에 대해서 중력의 한 일은 어떻게 돼요? 처음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 되겠죠. 그게 mgh에서 이제 처음 포텐셜 에너지 mgh1 마이너스 나중 포텐셜 에너지 mgh2 이렇게 됐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체가 자유낙하하기 직전, 즉 처음 위치에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 다음 임의의 위치 또는 지면에 떨어졌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크기가 처음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 바로 중력이 물체에 대해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들을 쭉 정리하면은요,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일반화하면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된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관계식은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물체의 이동 경로와 무관한데요, 오로지 그 물체가 있는 높이 차에 의해서만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를 합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가운데 이제 썰매 타는 종목들이 있죠. 뭐 루지도 있고 또 법슬레이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복잡한 트랙을 따라서 내려오는 종목이죠. 근데 트랙의 경로와는 상관없이 출발점과 도착 지점 간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만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봅슬레이하고 루지 이런 썰매의 출발점 높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봅슬레이하고 루지가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도착점의 높이 해서 두 지점의 높이 차만 알면은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봅슬레이가 도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 봅슬레이의 속도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봅슬레이가 출발할 당시에 역학적 에너지 값을 알면은 이제 도착 지점에서의 봅슬레이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 알 수 있고,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속도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는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세상 일이 다 표현되지는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는 마찰도 있고, 또 우리가 가만히 물체를 놓는 이제 자유낙하를 얘기하지만 물체를 놓을 때 어떻게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무한상사라는 이제 회사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재석 부장이 이제 부서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 부장이 부하 직원들 데리고서 이제 급급훈련 가서 거기서 예능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일가를 했죠. 그 직원들한테요.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얌전히 썰매 타가지고 이제 썰매가 중력에 의해서 조용히 미끄러지지 않죠. 즉 봅슬레이가 자유낙하하면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굳이 뭐 기록 경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봅슬레이 경기를 보면은 뭐 루지나 다른 썰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출발하고서 이제 신호가 딱 떨어지면 선수들은 출발하자마자 썰매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있는 힘껏 밀립니다. 봅슬레이도 있는 힘껏 밀면서 앞으로 막 내달리죠. 그 다음에 속력을 한참 높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썰매에 탑승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출발 당시부터 운동 에너지 값이 어느 크게 될 수 있으면 크게 그 선수들이 낼 수 있는 한 크게 낸 운동 에너지 값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썰매 속도는 처음 썰매를 밀면서 생겼던 그 속의 속도도 계산해 가지고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따져야 됩니다. 물론 역학적 에너지 처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선수들이 봅슬레이를 밀었을 때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값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변환이 돼서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계속 지나면서 물론 마찰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찰도 이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또 마찰 생기고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속력이 줄 거고요. 그래서 유재석 부장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와 예능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와 이론도 다르고요. 자, 지금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